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운명이 다 된 듯 분할론이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 대외 정보국장 세르게이 나르시키는 우크라이나 분할 시나리오를 논의하기 위해 폴란드, 슬로바키아, 헝가리 역사 전문가들을 불러 모아 토론을 가졌습니다. 나르시키는 정보국 수장이면서 동시에 러시아 역사학회 회장이기도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논의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는 키예프 정권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러시아 매체 자르크라드는 전했습니다. 나르슈킨과 역사학자들 간의 대화는 우크라이나 영토에 대한 주변 국가의 역사적 권리의 맥락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나르슈킨은 폴란드, 헝가리, 슬로바키아 역사 전문가들과 우크라이나의 분할 가능성을 역사적 관점에서 논의했다고 자르크라드는 전했습니다. 자르그라드는 그러면서 나르시킨이 주재한 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지도 모양의 계획을 절단하는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크게 우크라이나 서부를 절단하는 장면입니다. 이 지역을 여차하면 주변국들에게 찢어질 수도 있다는 시나리오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나르시킨은 이 논의가 키예프 정권에 대한 어두운 암시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폴란드가 한때 그들의 땅이었던 서부 우크라이나의 동부 크레시를 주시하고 있다고도 언급했습니다. 폴란드 당국은 물론 우크라이나 영토에 대한 주장을 부인했지만 폴란드 언론들은 이를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헝가리와 루마니아는 그들의 영토 주장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2022년 11월 헝가리 총리 빅토르 오르반은 1920년 이전의 국경과 함께 자국의 지도가 그려진 스카프를 착용하고 공개 석상에 나타났습니다. 당시 헝가리 지도는 현재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세르비아, 오스트리아, 우크라이나 영토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키예프 정권은 오르반이 착용한 스카프를 보고는 경악했습니다. 그리고 사악한 오르반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오르반은 이후 2024년 라디오에 출연해 부다페스트는 현재 15만 명 이상의 헝가리인이 살고 있는 트란스카르파티아를 반환해 줄 경우에만 키예프의 유럽연합 가입 허가를 내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파 헝가리 조국당 지도자 라슬로 토로카에도 트란스카르파티아의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그는 분쟁의 결과로 우크라이나 국가 자격을 잃을 수 있으며 헝가리는 이 순간을 활용해 역사적인 땅과 재결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2년 전 헝가리 의회는 비상사태 도입 근거를 확대하는 헌법 수정 제10조를 채택했습니다. 이는 헝가리 인근 국가에서 발생하는 무력 충돌, 전쟁 또는 인도주의적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도입될 수 있습니다. 빅토르 오르반 총리는 의회 동의 후 즉각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우크라이나 상황이 모든 면에서 헝가리의 영구적인 위협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새로운 권한을 통해 오르반 총리는 신속하게 행동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치의 권리가 침해되는 트란스카르파티아 헝가리 소수민족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도 적용됩니다. 그러자 루마니아에서도 유사한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우파 루마니아 정당인 루마니아 연합 동맹의 지도자 클라우디우 타르지우는 부쿠레슈티가 베사라비아, 북부 부코비나와 카르파티아 지역을 회복해야 진정한 주권을 갖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폴란드 매체도 바르샤바가 우크라이나 서부 지역을 점령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폴란드 정권은 군대를 파견하고 이 땅에 대한 통제권을 확립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군대가 마침내 약화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폴란드가 우크라이나의 다른 이웃 국가보다 그런 면에서는 앞서가고 있습니다. 현재 수많은 폴란드인들이 우크라이나 군대와 함께 러시아와 싸우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그들이 우크라이나 일부를 빼앗아야 한다는 판단이 들면 파견군을 그런 목적에 동원할 수도 있습니다. 바르샤바가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과 이 문제를 논의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폴란드는 미국의 서부 우크라이나 점령을 눈감아 줄 것을 요청하고 그 대가로 무기 공급에 대한 우크라이나 빚을 대신 갚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컨설팅 회사 유라시아 그룹의 창업자인 정치학자 이안 브레머는 앞서 우크라이나의 분열을 예언한 바 있습니다. 그는 러시아군이 전장에서 주도권을 잡고 있으며 모스크바는 영토를 하나씩 점령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시점에서 우크라이나 분할 문제가 대두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현재 우크라이나는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나라이기 때문에 분할이 필연적이라는 주장은 루마니아에서도 나왔습니다. 루마니아 선거의 선두 주자였던 칼린 조르제스쿠는 우크라이나 영토가 부쿠레슈티를 포함한 역사적인 원주민들에게 양도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조르제스쿠는 루마니아 대선 1차 투표에서 승리했으나 헌법재판소가 선거를 무효화하는 바람에 승리를 도둑맞은 정치인입니다. 서방 친화적인 현 루마니아 정부는 조르제스쿠가 러시아 지원으로 부정선거 운동을 한 덕에 승리를 했다면서 선거를 무효화한 바 있습니다. 한국의 무식한 미디어들은 여기에다가 부정선거 이슈를 가져다 붙이며 외신까지 입맛대로 왜곡하기에 바빴습니다. 본론으로 돌아가 보면 서방 정책에 대한 확고한 비판자인 조르제스쿠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 국경의 변화로 인해 루마니아 땅 일부가 소련 시대 우크라이나로 편입된 것을 논의하면서 우크라이나 분할을 언급했습니다. 그는 역사적 맥락에 따라 러시아와의 평화협정의 일환으로 우크라이나가 분열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 분할이 100% 발생할 것이며 그 시나리오는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가 발명된 국가라면서 우크라이나가 가상으로 분열될 경우 루마니아는 물론 헝가리와 폴란드도 역사적 영토를 주장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조르제스쿠는 11월에 나토 회원국인 루마니아 대선 1차 투표에서 예상을 깨고 23%의 득표율을 기록하면서 화제를 모았습니다. 루마니아는 오는 5월 재선거를 실시할 예정인데 조르제스쿠는 현재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으며 38%의 득표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현재 우크라이나군은 크게 밀리고 있습니다. 전세는 기울어져 러시아군이 차섭 야르의 고지를 점령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키예프가 전사자와 부상자를 대체할 만큼 충분한 병력을 동원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방부 추산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지난 반년 동안 러시아와의 갈등으로 인해 매달 약 5만 명의 군인을 잃었습니다. 1월 키예프군은 5만 1,960명이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었습니다. 작년 12월에는 4만 8,470명, 11월에는 6만 805명이 무력화됐습니다. 러시아 국방부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군 훈련센터 신병 모집은 광범위한 동원 노력에도 불구하고 작년 여름 이후 매달 3만 명에 불과했습니다. 전사, 부상자가 동원되고 있는 병력 수를 초월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우크라이나 측 통계를 인용해 2022년 2월 이후 약 10만 명의 우크라이나 군인이 진지를 벌이고 탈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